내림 낚시에서 수심 측정은 조금만 내림 낚시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해보거나 하면은 수심 측정이 내림 낚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모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내림 낚시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죠. 근데 이제 가끔 수심 측정도 뭐 떡밥으로 해도 된다, 뭐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수심 측정은 정확해야 된다. 내림 낚시에서요. 그래야 그 수심 측정을 통해서 본인 낚시가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데이터가 쌓인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내림 낚시의 재미를 느끼고 깊이 있게 들어갈 때 낚시 일기를 썼었어요. 그 수심 몇 미터 수심, 내가 그날 한 낚시 컨셉 등등 해가지고 낚시 일기를 썼었습니다. 그 어디로 없어졌는데 그 다이어리가 어쨌든 수심 측정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정확한 수심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그냥 이 부력증강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는 수심 측정을 하고 있는데, 부력증강제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 본인이 사용하는 찌에다가 이 수심 측정용 고무를 만들어서 수심 측정을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굉장히 이 수심 측정 고무를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고 찌의 부력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예민하게 요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사선으로 입수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낚시할 곳의 수심보다 깊은 수심이 측정이 돼요. 사선이 지니까 찌가 이제 찌 밑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수심 측정을 해야 되는데, 찌보다 이제 채비가 더 멀리 나 있기 때문에 수심 측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가 쌓이기 어렵고 할 때마다 이제 수심이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심 측정을 할 때는 항상 부력증강제를 이용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부력증강제를 이용한 수심 측정을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력증강제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고요. 요거는 원래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큰데 너무 커서 부력이 너무 많이 나가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 제품은 이제 이렇게 찌를 빼서 다리에 이렇게 끼우고 나서 다시 찌고무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그러니까 찌를 채비에서 빼내서 이렇게 부력증강제를 찌에 끼운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찌를 꽂았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빼서 이제 또 사용을 해야죠. 이렇게 다시 빼서 보관해야죠.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이런 제품도 있어요. 이 제품은 사이즈가 총 하나, 둘, 이제 세 가지 들어있고, 제일 큰 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칼집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제품은 찌를 빼내지 않고 그냥 찌 다리를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편하죠? 편합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채비를 회수할 때 요거 너무 과도하게 세게 당기면 요게 빠질 수도 있어요. 빠져서 이제 물에 동동동 떠서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개 많이 분실을 해 봤고요. 하여튼 요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무엇이 좋다, 뭐 나쁘다, 요거는 이제 본인 취향이니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부력증강제를 끼우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수심 측정용 고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낚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연두색을 띤 색깔 있게 있고, 연두색 이렇게 굉장히 짙은 회색이죠.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연두색은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이제 비중이 낮아서 가볍다는 얘기죠. 너무. 그래서 굉장히 부피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은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요게 아마 이름이 정식명이 껌납일 거예요. 껌납. 납성분.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요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띄어서 부피가 작아도 굉장히 무거워요. 무게가. 그래서 저는 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요거를 권해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구점에 가시면은 고무차륵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고무차륵도. 고무차륵을 이용하셔도 되고, 요 낚시용 껌납을 사용하셔도 된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찌에 부력 증강제를 끼우고, 저 부력 증강제를 끼운 상태, 그냥 찌 맞춤이 다 끝난 상태예요. 맨 마지막 단계에서 부력 증강제를 끼우고, 저 부력 증강제와 수심 측정용 고무에 부력을 맞춰야 합니다. 자, 이것이 부력 증강제가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크고 두꺼워서 부력이 많이 나가는데도 이 껌납은 적은 양으로도 가라앉히는 정도의 무게감이 있어서 이 제품이 저는 요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요게 이제 요렇게 던져서 어느 정도까지 맞추면 되냐면은, 가장 좋은 거는 찌끝이 보일락 말락 찌끝이 보일 듯 말듯 내지는 수면에 살짝 잠겨서 이제 카메라 같은 거에는 잡히지 않지만 육안으로는 볼 수 있는 상태. 네, 지금 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입니다. 저는 카메라는 안 보여요. 지금 수면에서 살짝 잠겨 있어요. 요 상태가 좋아요. 이 상태가 찌끝이 보일 듯 말 듯 해도 되고, 살짝 잠겨도 되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지간해서 이제 다른 찌에 요 상태에서 끼워서 사용을 해도 다시 부력을 맞추거나 그러지 않아도 웬만하면 절대 수심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부력 증강제와 수심 측정용 고무에 부력이 맞춰졌기 때문에 수심을 한번 찾아볼게요. 수심은 저는 1목 내지 2목 수심이 나오는 찌를 움직여서 1목, 2목 정도 수심을 측정을 합니다. 저는. 자, 이제 바닥이 찍힌 상태죠. 수심이 낚시터가 그리 깊지가 않네요.
이렇게 요 수심 이 부적증강제가 옆이 트인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채비를 회수할 때 이렇게 챔질 하듯이 이렇게 좀 액션을 주면은 요 부적증강제가 빠져나가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살살 다루는 것이 요령입니다. 지금 약 1cm 정도 육안으로 봤을 때 1cm 정도 이제 노출이 된 상태인데 여기서 여기서 1차적으로 찌가 수면에 이제 보여줬던 부분에다가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찌가 표시됐던 곳에 표시를 한 다음에 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표시를 한 다음에 찌를 어, 표시되었으면 하는 곳에 찌를 옮겨서 저는 일목에 표시되게 한번 찌를 움직여서 일목에 수심을 표시한 요 부표와 일목에 일치를 시킨 다음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목이 나오면은 이제 뭐 확인차 한두 번 더 이제 투척을 해도 되지만 굳이 수심 측정을 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일목이 나온다면. 자, 일목에 제가 일목에다 표시했는데 일목이 정확하게 표시가 됐어요. 뭐 굳이 뭐 좌우로 더 이렇게 수심을 찍어 볼 수는 있겠지만 굳이 다시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면 맞았다. 수직인 수심을 어, 찾았다고 보고 저는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력증강제를 이용을 해서 지금 동어들이 부력증강제 수심 측정용 고무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제가 표시됐으면 하는 일목이 지금 수면에 노출이 돼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차 수심 측정을 안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수심 측정을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제가 딱 표시했던 곳이 노출이 됐다 하면은 더 이상 수심을 다시 또 측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력증강제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표시되는 바닥이 반듯하지 않는 이상 던져보면 조금씩 차이는 날 거예요. 수영장 바닥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바닥이니까 마스터들이 던지면 조금씩 오류는 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정확한 수심을 찾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거 요거 약상자거든요. 이렇게 휴대용 알약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는 그 케이스인데 다이소에 가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뭐 1, 2천 원이면은 더 이렇게 칸이 더 많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보관합니다. 저는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어떤 게 어느 거에 맞는 것인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약 케이스, 휴대용 알약 케이스 같은 데가 그냥 보관을 하면은 편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까 표시됐던 곳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싹 빼주면 되죠. 이렇게 싹 옆으로 보관을 해주고 똑같은 걸로 맞춰놓은 대로 보관을 해줍니다.